굿뉴스 그래머 47강째입니다. 교재는 107쪽이고요. 지난번 강의부터 46강부터 이 가정법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나라 영어 학습자들이 지난번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영어 학습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단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회화도 그렇고 영작도 그렇고 이 가정법으로 사실과 반대되는 그런 영어 회화를 하거나 아니면 영작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 제가 지금 47강째 가정법을 하고 있는데 이 가정법을 이 강의를 잘 이해하시면 그나마 이 영어를 극복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이 가정법에 보면 이 굿뉴스 그래머에서 다루는 가정법은 기존 우리나라에서 다루는 가정법하고 굉장히 다른데요. 자, 우리나라에서 보통 이따가 네이버에서도 잠깐 검색을 해볼 건데 가정법이라고 하면은 보통 가정법 현재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금 가정법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 굿뉴스 그래머는 좀 달라요. 그래서 가정법은 현재, 가정법은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 그리고 가정법 미래 이렇게 있습니다. 가정법 미래.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엄청난 오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가정법에서 이 굿뉴스 그래머도 현재, 과거, 과거 완료는 가정법 현재,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는 다릅니다. 이 옳은 표현이라고 하면 생각하고 다루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현재 상황에서 어떤 학원이나 학교나 인터넷에서도 다 다루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정법 미래라고 하는 용어는 굉장히 오류가 있다라고 이 굿뉴스 그래머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상식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이 가정법 현재라는 어떤 타이틀, 어떤 제목이죠. 그리고 가정법 과거 과거 완료라는 거는 일단 if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if절이 부사절이고 if절이 있음으로 해서 if절에 따라서 주어 동사가 있는데 절은 역시 주어 동사가 있는 거죠. 주어 동사가 있는 건데 if절에 따라서 주어 동사에 이 동사가 현재일 때 이때를 문법 용어로서 가정법 현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상식이죠. 그래서 가정법 현재라고 합니다. 가정법 현재. 그럼 가정법 과거는 뭐냐면 이 if에서 주어 동사가 그 동사가 과거일 때 가정법 과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당연히 상식적인 거죠. 그리고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거는 역시 if절에서 부사절, 주어 동사에서 동사가 시제에 12시제에서 과거 완료가 돼야 됩니다. had 더하기 pp 과거 분사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if절에서 if 더하기 주어 동사에서 동사가 과거 완료 had pp가 나와야지만이 그때가 이제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됩니다. 역시 상식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굿뉴스 그래머에서도 이거는 인정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이제 할 거고요. 가정법 현재,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는 다 맞는 표현인데 자, 여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법 현재 이 굿뉴스 그래머에서 가정법 현재, 가정법 과거 완료해가서 다 표현이 있습니다. 이따 지우고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다 표현이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그 강의를 하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자, 여기서 가정법 미래라고 있습니다. 가정법 미래라면 자, if절에서 주어 동사가 미래형이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will이나 이런 사실 will도 현재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번 강의에서 현재형이나 원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형. 그리고 이제 그거의 과거형이 이제 would나 can의 과거형이
can의 과거형이 could. 자, could. 그리고 shall의 과거형이 should. 그리고 may의 과거형이 might. 자, 그렇다면 이 위를 써서 가정법 가정법 미래라고를 해야 되는데, 사실 will 자체도 현재형이지만, 하지만 미래라는 말을 쓰려고 하면, 가정법 미래라는 말을 쓰려고 하면 이 will이 들어가야 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바로 네이버로 가서 가정법 미래라는 말을 한번 쳐볼게요. 바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여기서, 자, 여기 네이버로 가서 가정법 미래, 제가 이전에 찾아놨었는데 다시 한번 찾아드릴게요. 자, 가정법 미래는 보통 이렇게 포스팅한 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직접 찾아보셔도 상관없고요. 자, 그러면 여기 가정법 미래라는 거는, 자, 여기서 가정법 미래와 should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건데, 자, 그러면 가정법 현재는 if 다음에 주어 동사에서 이 동사가 현재일 때 가정법 현재라는 말을 쓰고, 그리고 동사가 과거일 때 가정법 과거를 씁니다. 그리고 이 동사가 가정법 과거 완료일 때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말을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had pp라고 해서. 하지만 이 가정법 미래라고 쓰려면은 최소한 will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will을 미래형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여기 should가 나와가지고 이 shall의 과거인 should가 나와서 왜 가정법 미래라고 쓰느냐 말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오류예요. 자, 이 첫 번째 나온 이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니까 첫 번째만 나온 것만 그런 게 아니라 계속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쭉 가보면, 자, 여기 안으로 포스팅 안으로 들어갈 필요도 없이 그냥 겉으로만 한번 보겠습니다. 겉으로 이렇게 쭉 보면, 자, 여기도 가정법 미래 문법 구조 이렇게 나오죠. 매일 영어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는 그 닉네임을 쓰고 있는 분이 가정법 미래를 또 설명하고 있는데요. 가정법 미래는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거나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할 때 사용된다고 하면서, 가정법 미래에 이러한 가정을 할 때 should 또 나와요. 게다가 were to를 또 쓴다고 합니다. 자, 이 보통 가정법 미래는 어느 문법책이나 지금 포스팅해 보는 것처럼 should나 아니면 were to를 써서 가정법 미래라고 하는데, 자, 아까도 바로 말씀드렸지만 이 should는 shall의 과거이고요, 조동사. 그리고 were는, 자, 이 were가 도대체 왜 미래가 됩니까? 이 were는 이 비동사의 과거형이죠, 과거형. 자, 2인칭이거나 아니면 복수, 2인칭이거나 아니면 복수의 과거형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법 미래라고 해서 이 should하고 were가 나와가지고 가정법 미래라고 하면 이건 굉장한 오류입니다. 자, 어떤 게 맞냐면은 가정법 과거가 맞아요. 가정법 과거가 맞는데, 의미상 어떻게 미래가 어떤 식으로든 나와 있는 거다라고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가정법 미래라고 문법 타이틀을 정해놨으니, 아니 will은 어디 가고, 사실 will도 동사 이게 현재형이거나 아니면 원형이 맞는데 will조차도 없이 should나 were to 있어가지고, should는 분명히 shall의 과거형이고, 그리고 were는 비동사의 2인칭이나 아니면 복수형의 과거가 분명한데, 이거는 이제 중학교 1학년 이후부터 물론 초등학교에서도 배우지만 분명히 이 과거라고 하는 것들인데, 어째서 이 타이틀을 가정법 미래라고 했냐는 거죠. 여기서 굉장히 큰 오류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문법에 대한민국 전체에서 이렇게 배웠는데 굉장히 큰 오류가 있는 겁니다. 아주 상상을 초월할 오류죠. 자, 그리고 또
다른 것도 한번 가볼게요. 어디 또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도 가정법 미래 이렇게 있는데, 가정법 미래는 가능성이 낮거나 불가능 어쩌고 하면서 그 예시를 또 보니까 if I should win, 또 should가 나왔습니다. 이 should는 도대체 shall의 과거형이 분명한데 이 미래라고 하는 게 도대체 말이 안 되죠. 그걸 우리나라 이 엄청난 이 오류를 이 굿뉴스 그랜마에서는 한번 바로 잡아볼까 하는데요. 자, 다시 한번 이 굿뉴스 그랜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굿뉴스 그랜마에서는 이 가정법 미래라는 이 오류가 있는 용어를 아예 안 쓰고 갖다 버리기로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정법은 그냥 가정법 현재, 그리고 가정법 과거, 그리고 가정법 과거 완료가 있는 게 맞습니다. 가정법 미래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 문법 용어의 오류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가정법 미래라는 말을 이 영어가 언제부터 이 문법이 그 정립이 시작이 됐는지는 저도 잘 알 길이 없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전체가 잘못 배워왔는지 제가 이제 판단을 한번 내려봤어요. 자, 우선 가정법 현재는, 자, 지난 46강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법 현재는 if가 이제 부사절, 조건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if절에서 주어하고 동사에서 가정법 현재가 이 if에서 주어 동사가 붙어서 이 동사의 현재형이 가정법 현재입니다. 자, 이거는 바로 되실 겁니다. 그럼 이 가정법 현재형은 미래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바로 46강제, 바로 지난번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현재형은 항상 미래를 말한다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게 조건이라고도 말씀을 드렸고, 자, 그래서 if 다음에 주어 동사가 현재형이면 if절에 주어 동사의 현재형이면 가정법 현재고, 그 가정법 현재는 미래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주절, 실제로 이제 주절에서는 주어 동사가 will도 현재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원형이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형을 더 많이 쓴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can이나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조동사의 현재형이나 원형. 그래서 이 will이나 can이 미래형이라고 미래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예문 하나 예문을 하나 생각해 보면, 자, if I have more money, I will buy bigger car. 자, 단순한 예문이죠. 자, if I have more money, I'll buy bigger car. 자, if I have라고 현재형이 있습니다. 현재형. 자, if I have. 그래서 I will buy. 자, 이 will도 조동사의 현재형이라고 말씀드렸고, 원형이나 현재형. 자, 그러면 이 if I have를 미래로 해석을 합니다. 왜냐면 가정법 현재는 미래라고 해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바로 조건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건. 그래서 if I have money, I'll buy bigger car. 자, 내가 그래서 돈이 좀 더 많이 있으면, 돈이 좀 더 있으면 나는 좀 더 큰 차를 살 거야. 또 되고, 그리고 if 말고도 when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는 말이 이제 거기서 나왔다고 46강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가정법 현재는 이 have가 가정법 현재를 담당을 하고 있고, will도, 그래서 그 현재가 바로 미래를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잘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렇다면 이 가정법 과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정법 과거. 자, 가정법 과거에서는 가정법 과거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두 가지로. 자, 이게 바로 굿뉴스 그랜마가 다른 우리나라 문법 교재하고 굉장히 큰 차이점인데요. 가정법 과거를 두 가지로 나타난다라고, 의미가 두 가지로 나타난다라고
지금 이 굿뉴스 그랜마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가정법 현재는 이 if절에서 가정법 현재가 미래를 나타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그리고 그 어떤 미래의 어떤 상황이 되면 그럴 거다라는 조건이 된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가정법 과거는 두 가지로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주장을 하는 게, 자, 먼저 이 위에도 있지만, 자, should하고 ought 있죠? 자, 이거를 가정법 미래라고 보는 게 굉장히 큰 오류라고 했는데, 왜냐면 should는 should의 과거이고, ought는 비동사의 과거형이 분명하니까요. 자, 그래서 가정법 미래라는 게 문법 용어의 오류라고 말씀드렸고, 가정법 과거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굿뉴스 그랜마에서는. 자, 그러면 가정법 과거는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 두 가지가 바로, 자, 여기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자, 물론 이 가정법 굿뉴스 그랜마에서는 여기 하고 이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걸 먼저 1번으로 보겠습니다.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실의 반대. 현재 사실의 반대를 이야기할 때 과거형을 씁니다. 과거형. 동사의 과거형. 자, if가 여기 있죠? if의 동사가 있는데 if의 주어가 있고 if절, 부사절의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는데 동사를 과거로 쓰면, 자, 여기 were 또 나왔습니다. 동사를 과거 쓰면 현재 사실의 반대를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절에서도 동사가 있고, 그리고 이 would 여기 나왔죠. would는 will의 과거이고, 그리고 should 나왔습니다. should는 shall의 과거이고, 그리고 could 나왔죠. can의 과거이고, might의 과거입니다. might은 may의 과거입니다. 그리고 물론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됩니다. 동사 원형이 나와야 돼요. 자, 바로 이때를, 이런 상황을 현재 사실의 반대로 가정을 할 때 가정법에서는 과거를 씁니다. 자, 46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리말은 가정법에서 현재를 가정을 할 때 현재 시제로 가정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돈이 없는데 지금 현재 돈이 없는데 돈이 있다면 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우리말의 과거를 가정을 할 때는 우리말에서요 과거 시제로 가정을 합니다. 근데 영어에서는 어떻죠? 영어에서는 현재를 가정을 할 때는 과거 시제로 갑니다. 과거 시제로. 자, 여기서 현재를 가정을 할 때는 동사의 과거 시제로 가요. 그리고 바로 밑에 나옵니다만 과거 시제를 과거를 가정을 할 때는 과거 완료 시제로 가는 겁니다. 글씨가 이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정법 과거에서 첫 번째 경우의 수가 있는데, 과거 동사를 쓴다라는 거는 현재의 반대를 가정을 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가정법 과거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If I had more money, I would buy bigger car.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예문에서 if I have에서 그리고 I will에서 had로 바꿨고 would로 바꿨습니다. would. 자, 어떻게 다릅니까? 아까는 이 have는 미래를 의미하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If I have more money, I'll buy a bigger car. 나중에 내가 돈이 조금 더 생기면, 돈이 더 있으면 내가 나중에 더 큰 차를 살 거다라고 미래를 의미하고 조건이 되는 거죠. 하지만 그래서 이 가정법 현재는 이 직설법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냥 조건이니까. 하지만 이 가정법 과거에서는 직설법으로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비로소. 왜냐하면 현재가 그렇지 않은 걸 가정법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자, if I had more money, I would buy a bigger car. 이때는 내가 돈이 있으면 더 큰 차를 살 텐데 라고 이렇게
현재 반대를 아쉬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직설법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as, 물론 직설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보통 as를 많이 쓰니까요. as I, 자, 그 과거로 썼으니까 현재에서는 그 가정법에서는 과거로 썼으니까 현재에서는 직설법에서는 현재 그 사실을 현재로 가야 돼요. 대신에 반대로 가야 되죠. 이 가정법은 항상 사실과 반대를 쓰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 had를 현재의 반대로 쓰려면 do not have가 됩니다. don't have. As I don't have more money. 자, would니까 여기서 would를 현재로 쓰려면 will not 이렇게 써야 됩니다. 하지만 보통 이 will not을 쓰지 않고 can not으로 이렇게 바꿉니다. 왜냐면 자기는 나중에 돈이 생기면 그런 의도가 있는데 돈이 없으니까 내 의도로 사지 않는다라고 하지 않고 능력이 없다, 상황이 안 된다, 가능성이 없다 이런 의미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as I don't have more money, I cannot buy bigger car.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자, 다시 한번요. 자, 가정법 과거에서 if I had more money, 내가 돈이 좀 더 많다면 I would buy, 혹은 여기서 이때도 바로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이 could를 써도 됩니다. could를 써도 돼요. If I had more money, I could buy a bigger car, 혹은 I would buy a bigger car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가정법 과거를 직설법으로 바꿀 때는 자, 현재의 반대로 써야 되니까 as I don't have more money, I cannot buy bigger car 이렇게 된 겁니다. 내가 현재 돈이 좀 더 없으니까, 더 많은 돈이 없으니까 나는 큰 차를 살 수가 없다. 자, 이것을 현재 지금 돈이 더 없어요. 지금 가진 예산이 그것밖에 없어요. 더 많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더 큰 차를 살 수가 없는 거죠. 자, 이거를 가정을 할 때 현재는 내가 돈이 더 없어서 더 큰 차를 살 수가 없는데, 이거를 가정을 할 때는 과거로 갑니다. 과거로 가서 내가 돈이 있다면 내가 더 큰 차를 살 텐데, 이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지금 바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있다면이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현재로 해석을 해야 돼요. 가정법 과거는 우리말의 현재로 해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현재의 반대니까.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런 혼란 때문에, 영어와 우리말의 시제의 혼란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if I had more money, 내가 돈이 더 있었다면 I would buy a bigger car, 더 큰 차를 샀을 텐데 라는 것은 굉장히 번역이 오류죠. 왜냐면 이 우리말의 현재 반대를 가정법으로 한 건데 영어에서는 비록 과거로 썼어도 이걸 현재로 해석을 해야 맞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돈이 더 있었다면이라고 하려면 과거의 반대를 가정한 것이기 때문에 영어에서는 가정법 과거 완료로 가야 된다는 거죠. 더 과거로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if I had more money, I would buy bigger car. 이 말은 내가 돈이 더 있다면 내가 더 큰 차를 살 텐데, 이렇게 현재 반대로 가야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의 반대는 가정법 과거로 간다. 자,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자,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잘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면 또 가능합니다, 이게. 자, 그렇다면 이 가정법 과거는 현재 반대를 표현하려고 씁니다. 자, 이 정도는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가정법 과거는 현재의 반대를 표현하려고 쓴다. 자, 만약에 현재 내가 이제 돈이 없는 상태이고 너한테 돈을 꿔줄 수 없는 상태다. 자, 그러면 if I 근데 내가 이제 돈이 있으면 너한테 꿔주겠지. 자, 이 말을 영어로 할 때 지금 현재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한테 돈을 못 꿔줘요. 상대방한테. 자, 그러면 그거를 내가 돈이 없으니까 널 못 꿔주는데 가정법으로 얘기해 준다고 합니다. 현재 돈이 없어서 지금 상황이 사실이 직설법으로 돈이 없어서 너한테 돈을 못 꿔주는데 가정법으로 얘기하자면 if I had money,
If I had money, I would 혹은 could 이렇게 해도 됩니다. lend it to you. lend it to you. 자, 내가 돈이 있다면 자, 이 과거인 had지만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는 현재로 번역한다고 했죠. 내가 만약 if I had money, 내가 돈이 있다면 I could 혹은 would lend it to you. 너한테 그 돈을 빌려줄 텐데. 자, 바로 이 가정법 과거가 직설법으로는 as I do not. 자, 과거는 현재로 가고 그리고 긍정은 부정으로 가야죠. 긍정은 부정으로 가고 부정은 긍정으로 가고 반대로 가정을 하는 거니까요. 항상 as I don't have money, I 여기서 cannot lend it to you. 내가 너한테 돈을 빌려줄 수가 없다. would는 좀 이상하죠. 의도가 담겨 있으니까. 자, as I don't have money, I cannot lend it to you.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내가 너한테 그걸 빌려줄 수가 없다. 이 말을 가정법 과거로서 if I had money, I could 혹은 I would lend it to you. 내가 돈이 있다면 너한테 그 돈을 빌려줄 텐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법 과거의 경우의 수 넘버 원은 가정법의 동사가 과거일 때 현재 반대, 직설법의 현재 반대를 나타내는 상황. 자, 여기서 이제 보통 우리가 가정법 현재라는 걸 가정법 과거라는 걸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자, 그렇지만 이 굿뉴스 그랜마에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봅니다. 이 현재 반대를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이 현재 반대 말고도 미래에 아예 가능성이 없는 경우 가능성이 0에 가깝습니다. 0에 0%에 가까운데 그때를 이 일반적으로 가정법 현재가 미래를 나타내는 게 맞지만 그 미래는 최소한 50% 예를 들어서 50% 가능성이라고 있다고 봐요. 가능성이. 하지만 가능성은 아예 0%, 0%에 가까운데 그래도 혹시나 하고 희망 고문처럼 이 가능성이 0%인데도 그래도 가정하에 그렇다는 가정하에 미래를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 뒤에 바로 가정법 과거의 경우의 수 넘버 2가 돼요. 자, 여기에 이렇게 굿뉴스 그랜마에서처럼 해석을 영어를 이해를 하면 딱 들어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should는 분명히 shall의 과거가 분명하고 그리고 were to는 비동사의 과거가 분명한데 그걸 가정법 미래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이 가정법 과거라고 인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 should하고 were to를 가정법 과거라고 얘기를 해요. 가정법 과거라고 얘기를 하고 이 가정법 현재와는 다르게 가정법 과거에서 현재는 미래가 가능성이 가정법 현재는 미래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가정하고 그런 조건이 되면 내가 해주겠다라고 혹은 하겠다라고 이제 의지를 얘기를 하는 건데 아예 가능성이 0인 경우에 마치 희망 고문하는 것처럼 이 미래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should하고 were to가 나오는 것이 가정법 과거가 현재의 반대를 얘기하지 않고 현재와는 관계없이 미래를 얘기하게 됩니다. 미래를 의미하게 돼요. 그렇다면 가정법 과거로 쓰는 건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되는 거죠. 첫 번째 경우의 수 넘버 1이 이 현재 반대를 아쉬운 마음에 얘기를 할 때 그리고 경우의 수 넘버 2가 아예 가능성이 없는데 그래도 혹시나 하고 희망 고문을 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should하고 were to가 가정법 과거인데 현재의 반대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가능성 없는 미래를 의미한다라고 하면 가정법 과거가 should하고 were to가 가정법 과거가 미래를 의미하는 게 딱 맞는다는 그런 이 굿뉴스 그랜마에서 주장하는 게 딱 들어맞게 됩니다. 자, 그럼 굉장히 중요한 거는요. 자, 잠깐 지워서요. 이 should하고 were to 말고도 다른 여러
동사의 과거형이 미래를 의미할 수도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문법에 거의 정립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굿뉴스 그래머에서는 이런 다른 should하고 want to 말고도 다른 많은 일반 동사들이 과거형에서 이 현재 반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 없는, 가망 없는 미래조차도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가정법 과거의 일반 동사가요. 자, 예를 들어서 아까 했던 예문 다시 한번 볼게요. If I had money, I would lend it to you. 자, 여기서 if I had money 하고 later를 집어넣겠습니다. later. If I had money later, I would lend it to you. 자, 이 말은 이 later라는 부사가 가서 나중에라는 부사가 여기 붙어서 나중에 바로 미래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if I had money later, I would lend it to you. 지금 내가 돈이 없어. as you know, I don't have any money right now.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내가 돈이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if I had money later, I would lend it to you. 하지만 나중에 내가 돈이 생긴다면 내가 너한테 그 돈을 빌려줄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은 I would pay back. 이렇게 I would pay back. 이렇게도 나올 수 있죠. 나중에 너한테 돈 갚아줄게. 나중에 껐으면. 하지만 지금 이제 여기서는 내가 돈이 나중에 생기면 내가 나중에 너한테 그걸 돈을 꿔줄게. 이렇게. 자, 그럼 이 had는 분명히 과거입니다. 동사의 과거형이에요. 그리고 if가 있으니까 가정법 과거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의미는 뭐죠? 의미는 미래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later가 붙어서요. 이거는 현재의 반대가 아니라 내가 돈이 없으니까 널 못 꿔주겠다라는 게 직설법으로 고치는 게 아니라 그냥 냅둬서 나중에 거의 희망은 0%에 가깝지만 나중에 어쩌다가 희망 고문을 하는 거죠. 돈이라도 생기면 그 돈을 너한테 갚아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굿뉴스 그래머에서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 전체적으로 쓰고 있는 가정법 미래라는 용어를 일단 버려야 돼요. 우리나라 영어 선생님들부터 반성을 좀 해야 됩니다. 반성이라기보다는 각성을 좀 해야 됩니다. 이 가정법 미래라는 용어조차는 우리말에서 문법 용어에서 굉장히 큰 오류이고 싹 갖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갖다 내다 버려야 돼요. 미련을 가지 말아야 됩니다. 대신에 가정법 현재는 if절에서 주어 동사에서 가정법 현재라고 하면은 미래를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가정법 과거가 있는데요. 가정법 과거에는 직설법으로 바꾸면 현재의 반대가 되고요. 현재의 반대가 되고 그 의미에서 또 한층 발달된 의미가 있는데, 경우의 수가 하나 더 있는데, 가정법 과거가 미래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대신 가정법 과거로 미래를 얘기하게 되면 가능성은 0가 되는 거죠. 희망 고문이 되는 거죠. 희망 고문이. 자, 이렇게 해서 가정법 현재와 가정법 과거를 이렇게 분류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정법 미래라는 거는 설 자리가 없는 거죠. 아예 굉장히 큰 오류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굉장히 긴 시간 가정법 현재와 가정법 과거를 다뤘는데요. 자, 다음 시간에서는 가정법 과거 완료를 다루겠습니다. 이때는 우리나라 과거를 가정할 때는 우리말은 과거로 다 그냥 가정을 하지만 영어에서 가정법 과거는 과거를 가정할 때는 가정법 과거 완료로 가는 겁니다. 이건 차라리 지금처럼 복잡하지 않고 더 단순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47강째를 마치게 되겠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었고 어떻게 보면 처음 접하는 개념일 수도 있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판단을 하셔가지고 저희 굿뉴스 그래머를 잘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